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지난 강의 때 논리란 세상과 사물의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서 지식을 얻고 소통할 뿐입니다. 논리란 쉽게 말하면 인간 머리의 공통 구조입니다. 당신과 나의 머릿속에, 여러분과 코디정의 머릿속에 공통으로 있는 머릿속 프레임, 형식, 구조가 논리입니다. 그리고 논리학이란 그런 논리에 대한 지식이고요. 제2강 논리를 공부해서 무엇을 얻는가 들어가겠습니다. 논리를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든 인간의 머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논리를 사용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어차피 다들 갖고 있다면 어째서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냐? 이 질문은 제법 날카롭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어째서 논리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지, 어째서 어떤 이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비논리적인 사람이 되는지 답해야 합니다. 즉, 인간 머리에서 생기는 차이를 말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인간의 머리는 사람마다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생각의 형식, 구조, 프레임, 생각의 뼈대라고 칭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차이도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머리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개성을 만듭니다. 개성에는 경험, 성향, 환경,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습관, 심리 같은 것들도 막 작용하겠죠. 그런 개성이 차이를 만듭니다. 개성은 우리들 머릿속에서 수많은 내용을 만드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인간 공통 요소도 있고 차이 요소도 있게 마련인데, 공통 요소에서 논리가 나타나고 차이 요소, 개성 요소에서 뇌피셜이 나타난다. 뇌피셜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전자는 형식이고 후자는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 사이에 조화 혹은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평소 공평한 지위에서 토론할 기회가 많고요.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공감을 주고받는 일이나 의사소통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개성도 논리적이겠죠. 즉, 그런 분들에게는 인간 머리의 공통 요소는 당연히 논리적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개성 요소도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도 자꾸 뇌피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업적인 성취와 직업적인 면모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전 뇌피셜 속에서 사는 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못했고, 즉 인간 머리의 공통 구조를 보존하기보다는 자기 개성 요소로 생각의 공통 형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답하기로 합니다. 논리를 어차피 다들 갖고 있음에도 어째서 논리를 공부하는 걸까요? 뇌피셜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얻는 의견을 표현하면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공감을 전제로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말하고 쓰고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리를 통해 얻는 4가지 이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논리의 유용성입니다. 첫째,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 논리를 공부하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우선 시험 출제자일 수도 있겠죠. 논리를 잘 공부해두면 각종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초능력과 텔레파시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단어, 문장, 단락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문장, 단락을 공부하는 게 논리거든요. 단어, 문장, 단락으로 표현된 의미 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도 있고 들러리 의미도 있습니다. 논리는 그걸 빠르게 구별해지도록 돕습니다. 요즘 국가시험, 대입 수능, 공무원 자격시험인 공직 적격성 테스트 PSET이라고 합니다. 법학 적성시험 리트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논리입니다. 수능의 경우 명목은 국어 과목이라고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논리력을 묻습니다. PSET이나 리트 역시 수험생의 논리력을 테스트합니다. 평소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제시문이 우리말, 한글로 쓰였음에도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반면 평소 논리적인 생각이 습관이 된 수험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단순히 언어 능력, 즉 국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의 양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 구조가, 수험생의 머리 구조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은 수험생의 개성 요소보다는 인류 공통 요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소양을 썩히지 않고 얼마나 잘 훈련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평소 논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개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뇌피셜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출제자는 아는 것이죠. 논리력이 좋은 사람이 인재라는 것을요. 변별력은 거기서 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를 공부하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타인이 이번에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일 수 있잖아요. 논리를 잘 공부해두면 사회생활에서 성과를 얻는 데 유리해집니다. 각종 제안, 협상, 대화, 논쟁,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하수가 되고 이용만 당하며 더 높은 지위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의 논리가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듯 타인의 생각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 둘째, 논리를 공부하면 기존 지식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문해력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 차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사회에서 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게 문해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맹은 사라졌습니다. 국어,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읽고 씁니다. 문맹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준 낮은 지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그런 지식 얻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사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운영되거든요. 세상이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경쟁도 아주 심해졌고요. 그만큼 곳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지식은 좀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지식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문해력의 요체입니다.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문해력 문제 해결입니다. 앞으로 대입 수능 국어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해력 테스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까 말했던 PSET,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면 좋아질까요? 자기만의 편향 때문에 자기 생각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요. 책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해력이 극복되겠습니까? 문해력을 높이는 무기가 바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문장뿐 아니라 문장 안에 담긴 맥락과 의도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원인 중에 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여러 주장 중에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근거인지 구별해주고 또 어떤 순서,
어떤 비교가 타당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글을 쓸 때 해독 가능한 글을 쓰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논리가요. 논리는 효율적인 독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책이 잘 안 읽히고 책을 읽어도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험 한두 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때때로 난독증에 걸린 것처럼 활자는 익혀도 내용은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읽기는 했고 또 의미도 꽤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저자가 당시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장에서 그 책에서 아주 큰 지식과 통찰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다 논리 문제입니다. 책을 읽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얻는 게 적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책의 단어, 문장, 단락이 머릿속에서 잘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이 안 읽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자가 족집게과외로 1대1로 설명하면 아마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대1 교습에서는 교사가 논리적 오류를 즉시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책을 읽으면 단어, 문장, 단락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책에 수록된 단어가 수만 개가 넘고 문장이 수천 개가 되면 독자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는 독서를 못하게 할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 단순히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책을 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도 달이 아닌 자꾸 손가락이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책은 논리적으로 적혀 있지만 평소 머릿속에 습관돼서 자리해버린 독자의 비논리적인 개성, 그것이 저자의 메시지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수많은 오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독서, 즉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논리를 공부하면 기존 지식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데이터 분석 및 정보 취득에도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일컬어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는 그저 0과 1의 기호의 반복일 뿐입니다.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선별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때 그때 비로소 데이터는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여 정보를 만드는 이 과정 모두가, 즉 컴퓨터 기술 전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논리입니다. 데이터 처리에 관련한 함수도 모두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세계는 모두 논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흉내를 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논리적인 사람은 이 인공지능의 세계에 더 좋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 더 나은 지식을 얻을 기회에서 좀 불리하다, 아주 불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인 사람은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길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겠습니다.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 셋째, 논리를 공부하면 자기 생각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몇 번을 강조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 인간 머리에서는 초능력과 텔레파시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설명하려면 초능력이 아니라 언어를 써야 합니다.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공통된 것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공통의 머리에 기반해서 언어 표현을 선택하면 대체로 여러분의 설명은 성공합니다. 인간 공통의 머리를 외면하고 내 머릿속 생각만을 표현하면 대체로 실패합니다. 오해와 왜곡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단어, 문장, 단락을 사용합니다. 내가 선택한 단어, 문장, 단락이 상대방 머릿속 안으로 잘 들어가면 설명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때 인간 공통의 단어, 문장, 단락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나의 개성을, 나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많아질수록 내 설명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많아질수록 설명 전달은 실패하겠지요.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 도중에 오해하게 되고 과장하고 왜곡하게, 평소 말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데 글로 설명하면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머릿속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논리적 글쓰기 훈련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로도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말이죠. 평소 머릿속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선하려면 더 많이 논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잘 하기 위한 논리 훈련의 목적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설명해야만 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 문장, 단락에서 어떤 단어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락에서 상대방이 모를 것인지, 궁금해할 것인지, 그래야 하여 상대방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상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을 사전에 검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없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설령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적절하게 친절하게 되풀이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 넷째, 논리를 공부하면 타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설득도 잘합니다. 다만 설득의 경우에는 설명과 달리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설득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논리적인 주장이냐, 논리적이지 않는 주장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거와 주장이 잘 어울리면,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잘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일컬어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논리를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효과적인 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박 혹은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박을 받고 쉽게 무너지는 주장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주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논쟁에서 졌다고, 반박되었다고, 기각되었다고 그 주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했어도, 그 주장이 올바르다 해도 그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주장을 해놓고서는 인상만 나빠지는 역효과가 생기죠. 결국 설득에 실패합니다. 그런 경우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를 공부하면 내가 어디까지 주장하는 게 좋을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리를 공부해서 얻는 것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첫째, 논리를 공부하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둘째, 논리를 공부하면 기존 지식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논리를 공부하면 자기 생각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넷째, 논리를 공부하면 타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논리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탄생해서 그것이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며 원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지만 흥미진진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